저게 한국의 모습이라고? 저게 사실이면 일본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당장 짐 싸자 한국 가게. 여기 NHK에서 방영한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고 경악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 여성은 무얼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대학생 유미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와 반대로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서울의 최첨단 시설,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또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죠. 일본을 앞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제에 걸맞게 말이죠. 특히 저를 감동시킨 장면은 한국의 중소도시까지 잘 구축된 인프라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한 소도시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저와 같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면에서 현실적인 미래가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더 이상 일본에서 정체된 채로 머물기보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방송에서는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죠. 방송에서는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현상이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은 제한적이었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유럽, 미국, 아시아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계기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와 예절까지 배우도록 돕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더 쉽게 생활하고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죠. 이를 보면서 저도 정말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매력적인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 속에서 각자의 꿈을 키우고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그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며칠 후 한국에 푹 빠져 있는 친구 사유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더니 요즘은 아예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유미, 솔직히 말해봐. 일본은 이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유리가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요즘 일본 상황이 좋지 않잖아.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사유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이제 정말 위기야. 내가 다녀온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 그들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나라잖아. 여기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회도 별로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친구의 말처럼 일본은 정체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빠르게 변화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죠. 사유리,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제가 물으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에서라면 내 꿈을 펼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사유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유미, 너 혹시 일본이 지금 정말 위험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후지산이 곧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일본 전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대. 그게 진짜야?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사유리를 바라봤어요. 응,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 우리 삼촌이 지진연구소에서 일하잖아. 며칠 전에 삼촌이 나한테 정말 걱정된다고 털어놓더라고. 최근 관측된 지표상으로 볼 때 일본은 여러 재난 위험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너무 불안해.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을 거라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사유리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경제 위기에 재난까지 겹친다면 정말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유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최근에 저장해둔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 이건 삼촌이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 일부인데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가 손을 떨며 화면을 넘길 때마다 보이는 정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어요. 일본 남해 해구 쪽에서 지각판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대. 특히 NANKAI 트로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오사카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사유리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후지산 근처의 지열과 지진 활동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그래프였죠. 여기 봐. 후지산도 문제야. 삼촌이 말하길 후지산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 언젠가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야. 만약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해안 곳곳이 큰 타격을 받을 거래. 특히 동쪽 해안 도시들은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있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일본이 안고 있는 위기가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유리, 그럼 너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가 이런 위험 때문이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선 미래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경제도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고 자연재해까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일본에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았거든. 그럴 때 한국의 미래가 눈에 들어왔어. 한국은 K-팝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산업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 사유리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조선업과 철강산업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일본은 과거의 산업 구조에 얽매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틀을 넘어서서 현대적인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라면 나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유리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한국은 기술력도 높고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도 엄청나. 그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과거의 경제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잖아. 이대로라면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질 거야.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유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던 거였죠. 한국은 단순한 문화나 언어의 매력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유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무척 중요해졌어.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상 한국과 같은 해외 국가들의 조선업에 의존하게 만들었지. 미국은 원자재나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구나. 제가 물으니 사유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그야말로 조선업의 선두주자야.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안겨준 거지.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래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유리는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꿈을 쫓는 것이 나에게도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거라고 믿어. 일본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지금 한국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나에게 큰 희망을 줘.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점점 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한 나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어요. 사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다들 알고 있어.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 그들은 이미 일본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야. 한국의 발전 속도와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리고 NHK의 방송도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최첨단 도시들을 다루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전 같은 도시들도 스마트 시티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인프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구축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지. 일본의 도시는 여전히 몇십 년 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곳이 많잖아. 그리고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한국처럼 효율적이지 않고 도로와 건물들 역시 낡아가고 있어. 일본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유리는 말을 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 특히 교통 인프라나 스마트 기술을 접할 때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니까. 한국에서는 미래가 보이는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야. 사유리의 말은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발전은 하나의 눈에 띄는 대안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사유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가 말하는 한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물론 한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사유리의 열정과 믿음에 저도 모르게 설득당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유리,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실 내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일본이라는 작은 섬에서만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잖아.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곳 같고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한국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외부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일본의 낡고 답답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만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유리, 너랑 함께 한국에 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어가 어렵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라면 배우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믿어. 제가 말하자 사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한국은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배워야 할 나라야.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정말 많은 기회가 열릴 거야.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보자. 그날 밤 저는 사유리와 함께 한국으로 향할 길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더 이상 일본에서 그저 떠밀려 사는 삶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유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사실 대학교 방학 동안 서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저의 계획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예전에는 서유럽이 갖는 문화적 매력에 끌렸지만 그곳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나는 원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유럽에 갈 바에는 한국에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배울 점도 많을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 저는 여행 계획을 바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는 몇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들의 교통 시스템, 도시 인프라 등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죠. 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올림픽 다큐를 보고 나니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 프랑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더라. 그런 걸 보고 나니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곳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프랑스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더라.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다가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서유럽 여행에 끌리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임을 느꼈죠. 한국 여행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그 중에서도 한강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한강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큰 강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그 크기와 아름다움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 중 하나라고 하죠. 그 크기와 흐름에 압도당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점은 도쿄나 오사카처럼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인공수로 시스템을 사용해 물을 순환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전력을 사용해 모터를 돌려야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한강은 그런 점에서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은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강이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어. 제가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자연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 도쿄나 오사카는 대부분 인공적인 구조인데 한강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살아있어.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한강은 서울의 얼굴 같은 존재지.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서 정말 평화롭고 멋진 느낌이야. 서울에 살면 이 강을 언제든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 이상으로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한강의 물처럼 한국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발전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죠. 한국의 역사 유적을 돌아다니며 일본과 관련된 양식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양식들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나 스타일이 한국의 유적에서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차 알게 된 것은 사실 그 양식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한국이 일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특히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이나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궁전이나 신사건축 양식, 그리고 조각 기법 등은 한국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고 일본의 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교 문화 또한 한국을 통해 전파되었고 일본의 고대 왕국들도 한국의 백제나 신라와 깊은 연관이 있었죠. 한국에서 본 유적들 중 일부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보였을 때 처음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일본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유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니 정말 놀라워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몰랐어.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일본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지. 일본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유적들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갔고 어느 순간에는 그 불안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주 발생하지 않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실감하네.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늘 지진에 대비해야 하고 산사태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서 좋아.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맞아.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특히 쓰나미나 산사태 같은 큰 재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걱정은 항상 마음에 남아있거든. 한국은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한국에도 자연재해는 있지만 일본에서 겪은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더 평온한 느낌을 받았고 그 점이 마음을 놓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는 지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쓰나미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서 정말 좋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두렵고 걱정했었거든. 사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잖아. 그런 불안감을 덜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평화로움은 그동안 일본에서 겪었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대비되는 것이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탔지만 한국 지하철은 편리함과 안전성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특히 현금을 쓰지 않고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자주 쓰기도 하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카드나 모바일로 해결되니까 편리하고 빠르죠. 카드 한 장으로 탑승하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현금을 다룰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강한 지하철 안전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에도 안전문이 있지만 한국의 안전문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 덕분에 지하철을 탈 때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타는 순간 사람들이 아무리 급하게 내리거나 타려고 해도 그 안전문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아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현금을 안 쓰고 모두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안전문 덕분에 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안심이 돼.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해. 현금을 쓰지 않아서 빠르고 안전문 덕분에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탈 수 있지. 이렇게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제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돈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유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유리의 카드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부족해서 결국 둘 다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라고 말하려던 찰나 그 남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요금을 함께 결제하고는 웃으며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고 한국에서의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그 남성은 그저 웃으며 잘 여행하세요 라고만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해서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그 친절한 행동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사유리도 그 남성의 친절에 놀라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런 순간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맞아. 이럴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특별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중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지게 된 순간들이 많았어요. 버스를 타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도 그 남성 덕분에 불편함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니 일본에서 겪었던 상황이 떠오르네요. 단돈 1엔이 부족했던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동전을 들고 요금을 확인했을 때 잔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떡하지? 단 1엔이 부족한데 그때는 버스기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때는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정말 고립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와는 전혀 달랐어요. 단일엔의 차이라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즉시 저희를 도와주었죠.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고 그 순간에 대한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일본에서는 그 작은 차이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사유리도 그때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일본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 차이를 느끼며 정말 한국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대답했죠. 그때의 경험은 정말 두 나라의 문화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타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라 타인의 사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그 중년 남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를 도와주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분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냉정함과는 너무 다른 점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 느꼈던 고립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사용하며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자
카페 주문을 할 때에 직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주문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카페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카페 직원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실행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번역기를 통해 주문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언어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직원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죠. 직원이 번역기를 사용하며 주문을 도와주면서 제게 어떤 메뉴가 더 인기가 많고 맛있다고까지 말해주었어요. 휘핑크림 추가나 샷 추가를 하는지까지 물어보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동안 일본에서 가게 직원들이 마주쳤을 때 대체로 그저 직무를 수행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상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직원은 단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사람들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진심이 느껴지니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태도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죠. 직원의 배려 덕분에 저는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행지에서 마주친 친절한 순간들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이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큰 감동을 주는 순간들로 가득 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제게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그 배려와 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절한 사람들과 따뜻한 문화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일본에 돌아가면 또 일상에 묶여서 반복되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가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멀고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모든 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이나 편리함을 떠올리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일본에서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더 많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그에 비해 한국은 훨씬 더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나 일상적인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열린 마음까지 모든 게 너무 달라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었고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마음 한편에는 무척 큰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 정말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불편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불편하고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고 모든 것이 스마트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일본 공항은 그 반대였어요. 체크인 절차도 복잡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길었고
공항 안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비효율적인 느낌을 받았죠. 이런 점에서 일본이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의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시설과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욱 일본이 후진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항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기술적이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돌아가면 마치 한 발짝 뒤로 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일본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혁신에 뒤처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런 차이를 깨닫고 나니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그리워졌고 일본의 구식 시스템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하고 진보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런 차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일본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은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였어요.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죠. 저는 방송을 통해 한국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곳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방송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최신식 교통 시스템,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 등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실감하게 했어요. 사실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니 방송보다 더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어낸 곳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여준 그 모습은 그저 예시일 뿐 실제로 한국은 더 발전하고 발전 중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직접 느낀 것은 방송에서 다룬 그 이상이었고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도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배려와 협력이 뛰어나서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했죠. 이제 한국을 떠나 일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봤던 그 발전된 모습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고 한국은 방송보다 더 나은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미친 예를 들어보죠. 오히려 한국 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강의실, 두 학생이 언성을 높이는 와중에 교수님이 상황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국제관계학 학사과정을 밟고 있는 20대 영국인 소피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학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에게도 항상 다양한 책을 읽게 하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는 역사학자였고 어머니는 문학을 전공하셔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문과 문화에 노출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는데 그때부터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언어를 배우도록 격려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와 독일어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었어요. 저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늘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런 꿈을 이해해 주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프랑스에 와보았고 이곳의 문화와 분위기에 매료되었죠. 파리는 특히나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거리마다 다양한 예술과 역사가 숨쉬고 있었고 사람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망설임 없이 파리로 오기로 결심했답니다. 저에게는 엠마라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엠마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엠마와 저는 늘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공유했죠. 엠마는 제가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지지해 주었고, 파리로 유학을 오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에요. 엠마는 저와 달리 영국의 남아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엠마는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도 함께 공부하자며 응원해 주었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저보다 먼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죠. 엠마와의 우정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현재 저는 유럽의 다채로운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파리의 대학에는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온 학생들까지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렇게 다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갈 기회가 많아졌죠. 사실 파리에서는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주 열리는 다양한 문화축제나 박람회는 절대 놓칠 수 없답니다. 문화와 예술이 넘쳐 흐르는 이 도시는 매 순간이 설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뜨거운 토론이 있었어요. 주제는 바로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와 경제 발전이었죠. 사실 저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각국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물론 저는 살짝 멍해지기도 했지만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그들이 내뱉는 역사적 사실과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살짝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답니다. 중국 학생들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였고 수천 년 동안 주변국들에게 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 없이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자와 문자 문화의 전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고대부터 한자를 사용해왔고 그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도 한자를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대 문헌인 삼국사기나 일본의 고사기에도 한자가 쓰여 있죠. 한국의 한글이 발명되기 전까지 한자는 한국의 주요 문자였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시를 통해 중국의 문자와 기록 문화가 주변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어요. 다음으로 그들은 중국의 유교 사상에 대해 언급했어요. 유교는 중국의 공자가 창시한 사상인데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의 유교가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의 유교가 교육과 윤리의 근간이 되었죠. 유교를 통한 문화적 전파는 단순한 철학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규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학생들은 이런 예를 통해 유교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정, 교육, 국가 제도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답니다. 또한 그들은 차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차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도가 발전하여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전통이 생겼고 일본에서는 다도의 형식과 예절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차 문화가 단순히 음료 문화를 넘어 동아시아의 예술과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어요. 중국의 차 문화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각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중국 학생들은 건축과 예술에서의 영향을 예로 들었어요. 중국의 궁궐 양식과 사원 건축 양식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복궁이나 일본의 교토 궁궐은 중국의 궁궐 건축 양식을 참고해 지어진 것입니다.
또 도자기와 서예도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청화백자는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건축과 예술의 전파가 단순히 형식을 넘어 서로의 미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설명하며 중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이 모든 예를 통해 중국 학생들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뿌리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한국 학생이 손을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나라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은 맞지만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선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용해 책을 인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 기술이 전파되면서 후에 중국과 서양에서도 영향을 받았죠. 특히 고려 대장경은 뛰어난 인쇄술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한국의 기술 발전을 증명합니다. 이는 한국의 활자 인쇄술이 동아시아 인쇄 문화 발전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도자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독창적 기술이 중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시대에 발전한 백자와 청자는 한국의 특유의 미적 감각과 기술력이 돋보이는 예술품으로 특히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당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일부 기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청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이후 중국 내에서도 고려, 청자의 영향을 받은 도자기 양식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교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과 의례도 중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에서는 유교가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리학이 깊이 발전했는데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중국 성리학자들에게도 학문적으로 교류하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성리학자들은 중국 성리학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학문 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지식과 철학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죠. 음악과 무용에서도 한국의 독창성이 중국에 영향을 미친 예가 있어요. 한국의 전통 악기 중 일부는 중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판소리나 사물놀이 같은 독창적 공연 예술은 전해지면서 중국에서도 그 가치가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용과 민속 공연은 한국적인 에너지와 리듬감으로 주목받아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예술적 표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고유의 미적 감각과 정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가 중국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호 교류는 양국의 문화가 단순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학생이 당당한 발언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논리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엠마는 몰래 피식 웃더라고요. 엠마는 항상 진지한 순간에 살짝 웃음을 터뜨려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던 중 일본 학생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과 중국 모두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은 한국 학생은 다시 한번 반박했고 토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죠. 각국의 학생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며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동아시아에 대한 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때의 토론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답니다. 토론이 점점 격해지던 중 중국 학생이 점점 언성을 높이며 때를 쓰듯이 주장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고대부터 모든 기술과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국은 단순히 그걸 가져다 쓴 것뿐입니다. 중국 학생은 마치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어요. 그는 심지어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기도 했고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듯 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분위기에 압도될 뻔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반박하려 애쓰고 있었죠. 토론이 점점 혼란스러워지자 교수님이 마침내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날만큼은 한국 학생의 발언을 지지해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교수님은 한국 학생의 논리를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역사적 영향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발언은 교실의 분위기를 잠시 진정시켰어요. 중국 학생들도 약간은 침묵했고 일본 학생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교수님은 한국 학생이 말한 독자적인 발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의 역사적 관계가 복잡하지만 각각의 나라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자주성과 끈기를 높이 평가하셨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들의 표정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특히 한국의 근대사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이 외세의 영향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교수님의 지지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죠. 중국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다시 한번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그 어떤 발전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기술과 지식은 결국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중국 학생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지만 교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하셨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영향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자주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의 이 발언 이후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일본 학생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반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교수님은 한국 학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 이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인 미소가 번졌답니다. 교수님은 또한 한국의 현대적 발전을 언급하며 한국은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류, K-팝,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발전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이 교수님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꼈답니다. 교수님이 토론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각국의 발전에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수님의 이 발언은
토론의 열기를 잠재우고 다시 한번 교실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아 주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지민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지민은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왜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되었죠. 특히 그녀가 말한 한류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직접 듣고 나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지민은 저에게 여러 유명한 K-팝 그룹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중 몇몇은 엠마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셋이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했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요. 티켓이 너무 비싸서 직접 가는 건 좀 무리였어요. 며칠 후 지민은 저를 한국 식당에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비빔밥과 불고기 그리고 김치를 처음으로 맛보았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는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하지만 지민은 웃으면서 물을 건네주고 김치가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을 거라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 아저씨의 따뜻한 환대와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지민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도 함께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지민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매주 만나서 한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답니다. 점점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또한 지민이 저를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 모임에 데려가 주어서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실 한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어요. 발음도 복잡하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도 저에게는 처음엔 너무 헷갈렸답니다. 하지만 지민은 끊임없이 응원해 주었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때로는 지민과 웃으며 말 실수를 정정할 때도 있었죠. 지민과의 한국어 수업은 늘 즐거웠어요. 지민은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나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한국어 문법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지민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죠. 어느 날은 지민이 저를 한복 체험 행사에 데려가 주었어요. 저는 한복을 처음 입어봤는데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탄했답니다.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춰 간단한 춤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제가 한국의 역사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죠. 엠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엠마에게도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엠마는 다음에는 나도 꼭 데려가 라며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축제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민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유학생 커뮤니티 모임에도 데려다 주었죠. 처음 모임에 갔을 때는 낯설고 긴장됐지만 다른 한국 친구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중 한 친구가 한국의 사찰에서 열리는 템플 스테이에 대해 얘기해 주었는데 깊은 산속에서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템플 스테이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지민과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가자며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설득했답니다. 드디어 템플 스테이 날이 되자 우리는 이른 아침에 모여 사찰로 향했어요. 사찰에 도착하자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승려님들의 지도 아래 명상과 참선, 바루공양이라는 전통 식사법을 배웠어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와 정신을 체험하는 것이 무척이나 뜻깊게 느껴졌어요.
명상 중에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모든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녁에는 하늘에 뜬 별을 보며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민이 한국에서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비는 전통이 있다며 자신의 소원을 조심스레 이야기해 주었고 저도 제 꿈과 바람을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점점 더 제 인생에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깊은 유대감이라고 지민이 설명해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심지어는 이웃과도 이러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민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민의 부모님은 저를 마치 오랫동안 알던 가족처럼 맞아주셨고 한국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한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엠마에게도 그 경험을 말했더니 그녀는 진짜 한국 가정에서 밥을 먹다니 넌 정말 운이 좋아 라며 감탄했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들도 방문하게 되었어요. 지민과 함께 경복궁에 가서 전통 궁궐의 웅장함을 직접 보았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어요. 한옥은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달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지어져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지민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실 경복궁에서는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도 만났는데 지민은 그 고양이를 보고 너무 귀엽다며 한참을 따라다녔답니다. 저희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해서 결국 그 고양이에게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경복이라고요. 특히 한국의 분단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민은 저에게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분단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엠마와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엠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며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민과 함께 K-팝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웃고 울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보던 드라마였지만 점점 그 속에 담긴 한국 사회의 모습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친구 간의 의리와 같은 가치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는데 이런 점들이 저에게는 무척 감동적으로 다가왔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끈한 가족애와 친구 간의 의리를 보면서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에서는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대중문화가 보여주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 압박,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 치열한 취업 경쟁,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고충을 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죠. 특히 청년들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저와 같은 또래로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지민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 또한 한국 생활의 큰 매력이었어요.
지민은 저를 사찰 체험에도 데려가 주었는데 고즈넉한 사찰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는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답니다. 사찰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적인 분위기는 일상의 바쁜 순간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다스리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민은 제게 불교와 같은 전통 신앙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과 영국 혹은 다른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지민과 같은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앞으로도 저에게 큰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은 확실히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이 자부심을 느끼는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은 단순히 주변국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시키고 지켜온 것이 많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한국은 정말 독창적이고 강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 경제, 기술 혁신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반도체, 전자산업 등 기술과 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창의성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통해 사람들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며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한국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며 느낀 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서도 세계 속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모든 나라가 각자의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자신의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그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